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전자 본사 8층 영업부.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낡은 정장을 입고 낡은 가방을 맨 이지훈이 첫 출근을 했다. 28세. 대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 인턴십 몇 번이 전부인 이력은 그가 얼마나 어렵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무심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다. 지훈은 개의치 않고 지정된 자리로 갔다. 그의 자리는 창가 구석, 복합기와 가까운 곳이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송기태 부장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들어섰다. 40대 후반의 그는 단단한 체격에 항상 고함을 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 늘 찡그려져 있었고 이 부서의 절대 권력자임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오늘부터 신입사원이 온다고 했는데 누구야? 송 부장이 주위를 쏘아봤다. 저입니다.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 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에 지훈은 볼품없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이가 28살. 뭐 하다 이제야 취업했어.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줬나 보지? 송 부장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정? 뭐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한 거겠지. 송 부장이 코웃음을 쳤다.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이 상황이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송 부장은 지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을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알겠어? 내 말 한마디에 내 목이 달랑거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무언가를 측정하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첫날부터 송 부장의 갑질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커피를 타오게 하고 대량 복사 업무를 시켰으며 심지어는 송 부장의 개인 차량에 놓인 골프채를 사무실로 옮겨놓으라고 명령했다. 빨리 안 해? 뭐 하는 거야? 신입 주제의 움직임이 굼떠. 조금만 늦어도 호통을 쳤다. 인격 모독은 기본이었다. 지훈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다. 그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성격은 모든 모욕을 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 여기게 했다. 불평은커녕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 사원 박 대리가 지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박 대리는 송 부장에게도 자주 시달리는 선량한 직원이었다. 지훈 씨, 너무 기죽지 마요. 송 부장님이 원래 그래요. 여기 있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요. 지훈이 옅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송 부장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고 있었다. 송기태, 이 남자의 본질은 무엇일까? 권위주의인가?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의 근원인가? 오후 회의에서 송 부장이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이 95%입니다. 다음 분기에는 100%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발표였지만 지훈은 숫자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몰래 송 부장의 책상 위 영업 서류를 살폈다.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의혹을 확신으로 바꿨다. 실제 매출 데이터와 보고서의 숫자가 미묘하게 달랐다. 허위 보고서 작성의 냄새였다. 첫날부터 재미있는 걸 발견했군. 이 냄새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야. 탐욕이지.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 지훈을 송 부장이 다시 불렀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찍히면 이 회사에서 못 버텨. 내가 누군지 알아? 송 부장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지훈이 순진한 표정으로 네, 송기태 부장님이십니다라고. 답하자 송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속물적인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게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 말이야. 내 처남이 이 회사 상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처남이 상무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회사의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숨겨진 신분에 비하면 송 부장의 가짜 권력은 먼지보다 하찮았다. 송기태, 네가 믿는 그 연줄과 내가 저지르는 모든 부패, 내가 다 파헤쳐주마.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 일을 못하면 너 잘린다. 당장 사표 써. 입사 일주일째. 송 부장의 갑질과 인격 모독은 한계를 모르고 심해졌다. 지훈에게만 유독 가혹했다. 신입, 이 계약서 다시 써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멀쩡한 계약서였지만 송 부장은 트집을 잡았다. 뭐,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신입 주제에 건방져.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결국 지훈은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같은 계약서를 3번이나 다시 써야 했다. 하지만 지훈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이 모든 분노와 모욕은 이 남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다. 점심시간, 지훈은 회계팀 김 과장과 우연히 마주쳤다. 김 과장은 송 부장에게 보고서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중간 관리자였다. 지훈 씨, 고생이 많네요. 송 부장님은 워낙 까다로워서. 김 과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송 부장님이 주는 영업 실적 보고서랑 실제 매출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로는 매출이 훨씬 높은데 보고서에는 간신히 목표 달성한 것처럼 낮춰서 나와요. 어떻게 안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지훈이 무심한 듯 관심을 보였다. 그 차액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냥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닫았다. 지훈은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허위 보고서와 숨겨진 매출 차액. 이미 횡령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오후에 송 부장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며 외근을 나갔다. 지훈은 곧바로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결과는 거짓말이었다. 송 부장은 회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에 있었다. 지훈은 곧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골프장 이용료와 고급 룸살롱에서 사용된 거액의 내역이 찍혀 있었다. 명백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증거였다. 더 대담한 조사가 이어졌다. 송 부장의 책상 서랍은 운 좋게도 잠겨있지 않았다. 안에는 골프장 영수증 외에도 의문의 통장 사본이 있었다. 송 부장의 개인 통장이었다. 매달 거액의 돈이 여러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금액은 월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규모였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지훈은 혀를 찼다. 지훈은 휴대폰으로 모든 영수증과 통장 사본, 허위 보고서의 초기 데이터를 조용히 촬영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의 껍데기 속에서 치밀하고 날카로운 내부 감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녁 늦게 송 부장이 술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네?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신입,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해. 할 일이 많아? 지훈보다 늦게 온 주제에 더 일찍 나오라고 명령했다. 지훈은 묵묵히 따랐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지만 송 부장은 8시 20분에 나타나 오히려 지훈에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호통을 쳤다. 이런 부조리한 갑질이 반복되었지만 지훈은 굳건히 버텼다. 그는 매일 송 부장의 비리를 기록하고 분류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지훈은 이미 송 부장의 횡령, 리베이트, 허위 보고서 작성, 법인카드 남용, 근무시간 이탈 등 모든 부정행위를 확보했다. 점심시간에 박 대리가 지훈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진작 그만뒀을 거야. 왜 이렇게 참아? 괜찮아요. 배우는 게 많거든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는 게 많지. 이 회사에 얼마나 깊은 병폐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훈은 이제 행동에 나설 때를 저울질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결정타가 나올 것 같아.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이걸 왜 이 모양으로 해놨어? 입사 2개월째.
송 부장의 폭언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지훈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지훈은 이제 다른 직원들에게도 불쌍한 희생양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날도 송 부장이 중요한 계약건을 처리하러 외근을 나갔다. 지훈은 송 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핵심 정보를 찾기로 했다. 그는 송 부장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간단한 생일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암호화된 파일 폴더를 파고들었다. 지훈의 해킹 능력은 평범한 신입사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히 보고서를 조작한 수준이 아니잖아. 영업실적 보고서는 실제 수치와 전혀 달랐다. 실제로는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초과 매출이 발생했지만 보고서에는 간신히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낮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초과 매출의 행방을 추적했다. 파일 깊숙한 곳에서 그 차액 매출이 송 부장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바로 송 부장의 처남이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조직적인 횡령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금액을 계산해 보니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 정도면 단순 징계를 넘어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 조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지훈은 모든 자료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훈 씨? 회계팀 김 과장이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 김 과장님. 부장님이 퇴근 전에 자료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아, 그렇군요. 요즘 부장님 예민하시니 조심하세요. 김 과장은 의심 없이 돌아갔다. 지훈은 식은땀을 닦았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송 부장은 지훈에게 내 컴퓨터 건드린 사람 있어? 라고 의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오후에 청소하시는 분이 컴퓨터 주변을 청소하셨다고 둘러댔다. 송 부장은 일단 넘어갔지만 다음 날부터 컴퓨터에 복잡한 비밀번호를 걸었다. 의심하기 시작했군. 지훈은 더 이상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송 부장은 갑자기 지훈에게 친절해졌다. 지훈아, 고생이 많네. 커피 한잔 할까? 송 부장은 지훈을 떠보기 위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송 부장은 지훈을 회사 근처 술집으로 데려갔다. 지훈아, 너 혹시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친해? 회계팀이나 총무팀 사람들 말이야. 송 부장이 떠봤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훈이 순진하게 되물었다. 아니야, 그냥 신입사원이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면 좋지. 송 부장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이미 송 부장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모든 증거를 최종 검토했다. 이제 복수의 타이밍을 결정할 때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남자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자식이 뭔가 수상해. 너무 완벽하게 평범해. 송 부장의 의심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졌다. 지훈이 순종적이면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 오히려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송 부장은 회계팀 김 과장을 불러 지훈을 미행하고 정보를 캐내라고 압박했다. 이지훈이 혹시 우리 부서 자료를 빼돌리는 것 같지 않아? 김 과장은 난처해하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대답했다. 한편 지훈은 송 부장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 금품 수수 증거까지 확보했다. 경쟁 업체보다 조건이 나쁜 업체를 선정하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명백한 배임죄 증거였다. 그날 오후 송 부장은 지훈에게 덫을 놓았다. 지훈아, 이 빈 봉투 좀 들고 3층 총무팀에 가져다줘. 중요한 서류야. 함정이군. 지훈은 곧바로 알아챘고 총무팀에 서류를 잘 전달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송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총무팀에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송 부장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밤 송 부장은 보안팀장을 극비리에 만났다. 우리 부서 신입사원 이지훈을 철저히 조사해. 학력, 가족관계, 금융거래 모든 걸 파헤쳐. 보안팀장은 며칠간 지훈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장님,
이지훈 씨는 이력이 너무 깨끗합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송 부장은 직접 지훈의 사물함과 컴퓨터를 뒤졌지만 업무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보안팀장은 송 부장의 지시로 지훈의 외부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포착했다. 지훈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낡은 고급 세단을 타고 서울 외곽에 철저히 보안된 고급 저택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보안팀장은 그곳에 접근하려 했으나 저택의 보안 수준은 국가기관급이었다. 심지어 그 저택의 소유주나 방문객의 신원조차 조회되지 않았다. 보안팀장은 이지훈이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님을 직감하고 송 부장에게 보고를 머뭇거렸다. 하지만 송 부장은 지훈을 향한 불안감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이 놈은 분명 날 무너뜨리려는 스파이야. 송 부장은 불안감 속에 자신의 모든 비리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지훈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최후의 무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훈, 내일 아침 중요한 협력업체 미팅에 나랑 동행해? 거기서 내 건방진 태도를 완전히 고쳐주겠어. 지훈은 송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마침내 이 남자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군. 지훈은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숨겨진 신분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다음 날, 송 부장은 지훈을 협력업체와의 미팅에 데려갔다. 미팅 내내 송 부장은 지훈에게 노골적인 모욕과 갑질을 퍼부으며 자신의 가짜 권력을 과시했다. 야, 이 신이 계약서 내가 뭘 안다고? 닥치고 구석에 서 있어. 미팅이 끝날 무렵 송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지훈에게 최악의 인격 모독을 가했다. 송 부장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두를 지훈 앞으로 들이밀었다. 신입, 내 구두가 더럽네? 닦아.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침착하고 지혜로운 그는 이 모욕을 부패 척결의 마지막 단계로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숙여 송 부장의 구두를 잡았다. 인내심이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누르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손이 구두를 닫기 시작하자 송 부장은 승리감에 가득 차 껄껄 웃었다. 하,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그 순간 지훈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미팅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송 부장이 협력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은밀한 대화가 재생되었다. 송 부장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고 웃음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멈췄다. 지훈은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정의감 넘치는 강한 권력자의 눈빛이었다. 송기태 부장님, 당신의 오만한 무능력은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의 횡령, 리베이트, 허위 보고서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가짜 권력은 이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송 부장은 절규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처남이 상무야. 내가 뭘 안다고? 바로 그때 미팅 장소의 문이 열리고 한국전자 이회택 회장이 비서진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회장은 손자의 임무 수행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직접 가장 낮은 곳까지 온 것이었다. 송 부장은 회장의 등장에 경악하여 굳어버렸고 회장은 지훈의 앞에 멈춰섰다. 할아버지, 지훈이 회장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건우야, 내가 겪은 모든 인격모독과 갑질이 이 회사의 병폐를 뿌리 뽑는데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회택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우야라는 호칭과 지훈의 할아버지라는 대답은 송 부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송 부장은 자신이 2달간 모욕했던 신입사원이 바로 숨겨진 황제 이건우였음을 깨달았다. 신분 역전의 충격과 통쾌한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송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의 오만함은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회장은 송 부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송기태 부장, 내 손자 이건우는 자네의 모든 비리를 침착하고 지혜롭게 기록했다. 보안팀은 이미 움직였네. 이제 자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곧이어 회장과 함께 온 보안팀이 송 부장을 제압했다. 이건우는 구두를 닦던 손을 펴고 인내심을 끝낸 황제로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송기태 부장이 외쳤던 오만한 말은 이제 한국전자의 모든 부패를 상징하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송 부장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은 회사 전체에 충격과 동시에 정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평범한 신입사원 이지훈이 미래 후계자 이건우였다는 사실과 그의 인고와 정의감이 조직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는 사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건우는 다음 날 정식으로 회장 비서실 소속 경영혁신팀장 자격으로 8층 영업부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는 정장을 입은 그는 겸손한 실력자이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건우입니다. 직원들은 긴장감 속에서 그를 맞이했다. 박 대리와 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건우는 지체 없이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송 부장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처남 상무 역시 곧바로 퇴출되었다. 가짜 권력에 기생했던 모든 부패고리가 단칼에 잘려나갔다. 이건우는 박 대리를 불렀다. 박 대리님, 당신의 선량함과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부장 대리로 승진하여 영업 1팀을 맡아주십시오. 부당한 갑질 없이 오직 실력으로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 대리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김 과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과장님,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공한 정보가 초기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팀에서 내부 감사관 역할을 겸임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십시오. 이건우는 정의와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통해 현명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송 부장 아래에서 억압받던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황제의 리더십 아래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건우는 영업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이 회사에 잠입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회사의 병폐를 직접 겪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자의 법은 갑질이나 연줄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말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건우가 평범한 신입사원의 자리에서 겪었던 2달간의 인고는 한국전자라는 거대 조직을 개혁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마지막 명대사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밑바닥에서 배운 이 경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회사에 송기태 같은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